네, 자 그러면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25항, 그 우리 34페이지죠.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아니면 부사에 독립할 수 있는 부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5항 보시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그래서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는 경우에 그 어근에 히나 이가 그렇게 붙는 경우, 네, 그거를 저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 도저하다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이거 아래 그 참고사항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나 히가 붙었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도저하다. 이거는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 아니면 2번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곧아서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전 표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은 그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어도 모르겠다.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아주 곧아서 훌륭해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이, 정말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3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어요. 그래서 갑작하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반듯하다. 반듯하다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드시의 반듯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몸을 반드시 세우다, 반듯하다. 그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반듯하다라는 게 그 몸을 반드시 세운다는 반듯하다. 곧뜻입니다만 요 반드시 꼭, 요거는 반드시란 뜻이잖아요. 꼭이란 뜻이니까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슬며하다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저 하다가 붙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그래서 곰곰에 이가 붙은 거죠. 더욱에 이가 붙고 생긋에 이가 붙고 오뚝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오뚝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에 이가 붙었고 해죽에 이가 붙었고 우리 국어문교시장 2주차 그때 이제 수업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사가 독립할 수 있으면 뒤에 이가 붙어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가 붙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번 어렴풋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렴풋 하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래서 어렴풋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붙임 보시면 갑자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갑작하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형을 밝혀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일찍이 없었던 일 이렇게 얘기할 때 일찍 이 독립이 되죠. 그래서 일찍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일찍이라고 적어주는 앞에 게 맞고요. 일찍이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꼭 뒤에 걸로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걸로 적는 경우 단 한 순간도 없어요. 무조건 일찍이로 적어줘야 되는 앞에 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글 맞춤법 2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에 이제 하다,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자, 이번에는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다. 즉, 앞에 있는 어근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전미사를 밝혀 적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26항 보시면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어요. 그래가지고 1번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를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건 부질없다, 상없다, 씨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를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착한 아이 1번 착한 아이 착한으로 하다를 밝혀 적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착한 아이 이렇게 하다를 밝혀 적지 않는 것,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문신을 새긴 그런 무서운 분들, 그 착하게 굴어라라는, 착하게 나도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앞에서 착하게 굴어라는 그런 뜻으로 맞춤법도 틀려가지고 막 적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살벌했다고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착하다,
하다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질없이 이거 없다 밝혀 적어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질없이라고 그렇게 뒤에 걸로 어근을 밝혀 적지 않은 뒤에 건 틀립니다. 예, 어근을 밝혀 적은 게 아니라 없이를 밝혀 적은 앞에 게 맞습니다. 부질없이. 자, 뒤에 연습 문제가 있네요. 연습 문제는 우리 연습 문제 맡으신 조가 있죠. 예, 그 조는 다음 주 7주차 즉 7월 18일에 예, 발표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다음 주에 듣도록 하고요. 이 연습 문제는 자, 그럼 훅 넘어가가지고 우리 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제 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접두사가 붙었을 때 어근을 밝혀 적는 이런 문제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 사절은 합성어가 되었을 때, 예, 아니면 접두사가 붙었을 때, 전미사가 아니라 접두사가 붙었을 때, 그때 이 어근을 밝혀 적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요런 문제에 대해서 예, 다룬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27항 합성어, 접두, 파생어 표기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예,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서 합성어가 되거나 아니면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즉 접두 파생어. 예, 우리 저번에는 전미 파생어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번엔 접두 파생어로 붙어서 이루어진 말. 그러니까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즉 접두 파생어. 이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합성어와 그 다음에 그 접두 파생어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국말이 국에 많은 거네요. 예, 그래서 국에 말다, 국 플러스 말다 플러스 이 이런 식으로 국은 이제 명사고 그다음에 말다는 이제 동사입니다만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 말, 이 이런 식으로 국과 말다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할 때 어근을 다 밝혀 적는다 그런 얘기예요. 꺾고지, 꺾다와 꽂다죠. 예,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꽃잎, 꽃과 잎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끝장, 끝과 장 원형 밝혀 적고 있고 물달리, 물과 달리, 밑과 천, 그 다음에 부엌과 일, 실과 증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옷과 안, 옷과 옷 예, 웃옷 할 때 웃 있죠. 요게 이제 접두사예요. 접두사. 예, 웃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웃옷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발음대로 적는 게 아니라 웃과 옷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원형을 다 합성어나 그다음에 접두 파성어일 때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끝장의 장을 초장, 파장의 장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끝장할 때 그 장자가 과연 이게 전미사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어근이냐라는 거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초장, 파장 이런 거 봤을 때 얘도 이제 어근으로 봐야겠다. 전미사가 아니라 어근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천, 미천 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끝장 같은 경우에도 합성어에서 다룬다 그런 얘기예요. 전미 파성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미천, 요 천 같은 경우도 요 천이 그러니까 전미사냐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천도 어쨌든 이거 전미사가 아니라 어근으로 봐가지고 미천을 합성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천의 전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미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 형태소 즉 어근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증의 증 역시 증도 역시 전미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어휘 형태소 그러니까 그 어근이란 이야기예요.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실증으로 발음되지 않고 실증으로 증도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렇게 발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접두사 새시, 색시새 구별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선 새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선 색시소로 적도록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새, 셋 뭐 이런 것 얘네들 시식 이런 애들의 뜻은 일단은 빨갛다와 새빨갛다가 어떤 차이가 나요? 새빨갛다가 더 강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접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와 셋을 언제 붙이냐 이제 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새와 셋이 새와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시와 쉿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와 이제 새와 새의 차이는 뭐겠어요? 새와 새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양성 모음, 요거는 음성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양성 모음 합, 양성 모음 합. 얘네들은 이제 요 새와 새, 새와 시, 그다음에 셋과 쉿 얘네의 차이는 양성 모음 앞에 붙느냐, 음성 모음 앞에 붙느냐, 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음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음성 모음 앞. 지난번에 다루었죠. 양성 모음은 아, 5계열 얘네들만 양성 모음이다. 나머지 다 음성 모음이다. 그렇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와 셋 얘네들은 좀 약간 그 사이시옷 같은 그런 문제네요. 근데 그 사이시옷이 뒤에 여러 가지 뭐 그 사이시옷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만 사이시옷은 저기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못 붙어요. 사이시옷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못 붙는다. 즉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새와 시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거센 소리 앞에 새 시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칫은 얘는 이제 그 예사 소리 앞에서 예사 소리 앞에서 이렇게 붙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와 시, 새칫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빨 같아요? 아니면 저기 셋빨 같아요? 이거 새빨 같아. 그 양성 모음이니까 새. 그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 빨 같아. 된소리죠. 거센소리 앞이니까 새빨 같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뻘겋합니까? 그 새뻘겋합니까? 이거 시뻘겋다. 이거 음성 모음 앞에서 시뻘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노랗다 있죠? 노랗다가 새 노랗다예요, 셋 노랗다예요. 이거 셋 노랗다죠. 예선소리. 그 니은 앞이니까 예사소리 셋 노랗다가 되겠고, 그다음에 누렇다를 붙이면은 쉿 누렇다가 되겠죠. 그 누렇다는 이제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에 쉿, 그다음에 예사소리니까 쉿으로 이렇게 붙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퍼렇타는 시퍼렇다. 음성 모음에다가 그거니까 저기 거센소리 앞이니까. 그다음에 새파랗다로 이렇게 하는 것. 그 거센소리 앞이고 그다음에 양성 모음 앞이니까 새를 붙여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접두사 새시, 새시의 구별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시를 붙여준다. 뭐 사이시옷 준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울림소리 앞에서는 새시스로 그렇게 적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붙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은 분명하지만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한글 할 때 한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아버지, 한아범 이런 식으로 한국어 고유어 접두사에 한자가 있거든요.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그래가지고 한글도 큰 글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자가 원래 붙어야 됩니다만 이게 그래서 한아버지, 한아범 이렇게 불러야 맞겠습니다만 이게 한이 할로 특이하게 변했네요. 그런데 이건 뭐 그 할머니 그것도 원래 어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다 할로 특이하게 변했는데. 이렇게 변한 것은 굳이 어원을 따지지 않고 그냥 변한 대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범, 할머니, 할어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다 할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제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이렇게 얘기할 때 골병, 골탕 이런 식으로 요 골병, 골탕이 아마 골타, 리을, 히읗에서 왔을 가능성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원에서 멀어졌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본때에서 멀어졌다. 이런 거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끌탕, 며칠 이것도 며칠도 몇일로 발음 쓰는 경우가 단순간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며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제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이런 식으로 불이 나게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나게에서 왔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불이 나게도 아니고 불이 나케란 말이에요. 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불에서 왔던 거는 좀 약간 예측이 갑니다만 그래도 이건 뭐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케로 불이 나케가 아니라
불이 낙해로 그렇게 그 낙해 때문에 캐 때문에 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낙해로 불이 낙해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불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설 보시겠습니다.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없이 여기다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니은이 첨가된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없이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업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업신. 그러니까 그 신의 니은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없이에서 왔을 것 같긴 한데 업신의 그 니은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본뜻이 그 원형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없이 여기다로, 업신 여기다로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 없다에 비읍시오서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업신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거예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형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섣부르다 있죠. 섣부르다는 이제 그 솜씨가 설고 어설프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로 적자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섣부르다 같은 경우는 앞에 설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서투르다라는 게 그 설다가 뒤에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틀날이 이튿날이 되고 바느질꼬리가 반질꼬리가 반지꼬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원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저기 섣부르다 디귿을 밝혀 적는다는 겁니다. 한글맞춤 2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즉 리을이 디귿이 되는 그런 현상을 적용해서 설부르다를 섣부르다로 그렇게 섣부르다로 적는 게 아니라 섣부르다 디귿을 밝혀 적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한자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앞에는 치자고요. 뒤에 있는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대단히 고급, 초고급 한자 사용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앞에는 이제 이 치자, 치과할 때 그 치자가 되어 있고요. 뒤에 한자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읽으신다면 아주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한자 실력이. 자, 이거는 이 슬자가 되겠습니다. 슬. 우리가 이슬을 할 때 약간 그 이슬 밤에 내린 이슬 그 말이 아니라 이라는 벌레의 슬자입니다. 요 한자의 발음은 슬이에요. 이슬. 그래서 이 슬자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이는 이제 뜻을 더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슬은 이제 발음이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가 지금 이빨이나 그 이슬 요 벌레나 여기 이 슬자는 이제 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게 안 좋았을 때, 위생이 안 좋았을 때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그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기어다니면서 그 사람 피를 빨아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주워내가지고 톡톡 터트리는 좀 그런 맛. 우리 저기 뽁뽁이 터트릴 때 좀 약간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러고 이를 터트리면서 좀 쾌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뭐 몸을 가렵게 하고 그냥 가뜩이나 먹은 것도 없는데 피까지 빨아먹는 그런 아주 그 몹쓸 벌레, 그게 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때 이제 뭐 DDT라고 거의 뭐 독약에 가까운 그 소독약을 쫙 이제 막 사람들한테 뿌리고 막 집에 뿌리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 이가 다 멸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기입니다만 저도 못 봤어요. 저 못 봤지만 저보다 뭐 한 10살이나 한 15살 정도 많으신 분들은 이를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에 준하는 말에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합성어 같은 말에서 리나 리로 소리 날 때 리로 적는다. 그래서 얘네 발음은 원래 이입니다만 그렇지만 리나 리로 소리 날 때 얘네들은 리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 있어요. 자, 41페이지 보시면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전니, 톱니, 틀니, 가랑니 이런 식으로 니나 리로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머릿니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로 적지 않고 니로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 41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끝부분 보면 가랑니가 나오네요. 그 가랑니는 가랑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랑니 요거는 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가랑이에서 사는 이가 아니고요. 가랑이에서 사는 벌레가 아니고 이거는 새끼란 뜻입니다. 그 새끼 이. 그러니까 그 이도 이제 성체 이가 있을 거고 새끼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벌레 이를 가랑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해설 보시면 그 이가 이렇게 그거나 저기 이빨이나 아니면 벌레 이런 경우에 예외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옛말에 니였어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간이 덧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고 니처럼 발음되는 것은 니은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서 니은이 첨가된다는 그런 니은 첨가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니은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원래 이인데 이가 니가 되는 그 니은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안 규정에 맞겠지만 이게 송곳이 이러면 송곳 니가 아니라 송곳이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송곳 이빨을 얘기하는 건지 송곳 니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곳 플러스 주격주사 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곳 니로 적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이 이것도 앞니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앞이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이 앞 플러스 이 주격주사 이가 결합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발음이 지금 이입니다만 니로 적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이는 앞에 주격주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돼요. 그래서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새끼 이를 가랑니가 아니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벌어진 부분 우리 가랑이 거기에 그 부분을 이루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나는 것은 소리나는 이는 간니, 덧니, 틀니처럼 그렇게 니로 적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랑니, 머릿니처럼 적기로 그렇게 니로 적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실증 있죠? 이렇게 합성어나 아니면 접두 파생어일 때, 이때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정다. 그래서 실증이 아니라 실증이 되겠습니다. 실증 리을 히읗 다 적어주는 거예요. 원형을 밝혀 적어요. 실증이 아니라 그 뒤에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빗나가다 요 빛이 이제 이거는 접두 파생어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접두 파생어와 어근이 붙었을 때 둘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빗나가다 요 앞에 게 맞겠습니다. 뒤에 걸로 발음대로 적는 게 틀려요.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새파랗다. 새와 시와 그 다음에 셋과 쉿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새와 시 같은 경우에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 차이고 셋과 쉿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새와 쉿, 새와 셋 얘 차이는 이제 그걸 때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쇼 못 붙이니까 그러니까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 앞에서는 셋을 붙이고 역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 앞에서는 쉿을 붙인다라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보시면 새파랗다라고 그러는데 파랗다 피읍 받침이네요. 그 피읍 거센소리 앞이네요. 그래가지고 새파랗다 앞에 걸로 그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랗다의 양성모음이니까 역시 시가 아니라 새를 붙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붙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맞죠. 그래서 니은 한으로 쓰는 게 원래 다 한으로 쓰는 게 원래 형태입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희한하게 할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원은 분명하지만, 바뀐 형태가 있을 때는 바뀐 형태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할아버지로 적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붙임 2번, 업신 여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업신의 신의 니은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본뜻에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라고 생각해가지고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붙임 3번 이 아래이와 아랫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이가 이빨 윗니 아랫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나 이빨이나 벌레가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어준다. 거기에 따라서 아랫니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추고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소리 리을 소리 받침 리을 소리 탈락 표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제 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즉 리을로 끝나는 말과 다른 말이 어울리는 합성어가 될 때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리을이 떨어질 경우에는 떨어진 대로 적는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다다리 이런 식으로 원래 달달이죠. 예, 그런데 요 다다리 이런 식으로 리을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땐 떨어진 대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딸님이 아니라 따님, 말대가 아니라 마대. 그래가지고 요 말대 마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요 말이 홀스가 아니라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한 말 그 되도 이제 부피를 재는 단위거든요. 열대가 한 말이에요. 열대 한 말 그 한 되박 쌀 퍼준 한 되박 있죠. 예, 그거 이제 네모난 거, 예, 그게 이제 한 되예요. 한 되고 예, 그거 10개 담으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부피를 얘기할 때 말되가 아니라 마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리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소 이거는 이제 홀스 맞아요. 타고 다니는 말. 그죠? 그 말소 대신 마소. 물자위 대신 무자위. 그 다음에 바늘질 대신 바느질, 불나비 대신 부나비, 불삽 대신 부삽, 그 다음에 부손 대신 부손, 솔나무 대신 소나무, 쌀전 대신 싸전. 이거는 저 옛날에 쌀 파는 가게, 그 쌀가게가 따로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쌀가게를 이제 그 싸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열다지를 여다지, 울지다를 우지다, 활사를 화살. 이런 식으로 리을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적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리을은 대체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외우기도 하는데 하여간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 앞에 리을 탈락 배운 적 있어요. 리을 탈락은 어디에서 떨어졌나요? 니은, 비읍, 시옷, 나보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오, 을 앞에서. 의오, 을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이제 동사의 활용에 관련된 거고요. 예, 요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합성어일 때 나도 살자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떨어지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리을은 되게 자주 떨어지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리을 탈락은 니은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의오 을 앞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동사 활용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 합성어일 때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이렇게 리을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떨어진 단어로는 나날이, 문온, 그래서 저 물을 댄 논이 문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논이 원래 겨울에는 깡깡 말라 있잖아요. 얼어 있고 말라 있는데 이제 봄이 되면 그걸 다 저 소나 쟁기 달아가지고 이제 저 트랙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야 이제 그 밑동이 안 남아 있죠. 그 벼 다 베었는데 밑동이 안 남아 있고 그걸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아래 단단해 있는 거를 이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이제 모내기를 할 수가 있죠. 물을 꽂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을 채운 논을 문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탈락된 형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수리, 이거는 이제 물수리, 물에 사는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무수리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밀다지 대신 미다지, 불넘기 대신 부넘기, 아들님 대신 아드님, 줄낚시 대신 주낙, 찰돌 대신 차돌, 그 다음에 찰조 대신 차조, 그 다음에 찰지다 대신 차지다. 그래서 요 차지다만 원래 맞았습니다만 찰지다도 다른 뜻으로서 나중에 뭐 2015년인가 그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자꾸 스물스물 막 고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찰지다 이것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틀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차지다만 맞게 되는데 찰지다도 나중에 맞는 걸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님 대신 하느님 이런 식으로 이런 것 따위도 있습니다. 리을이 떨어진 형태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다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 풀이 첫 소리 디귿 지읒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진 대로 적어요. 그래서 요 한자 불 있죠? 불이 디귿 지읒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리을 떨어진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 있죠? 불신하다 얘기했을 때 요거는 리을이 붙어 있네요. 불자를 붙네요. 그런데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앞에 불자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디귿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부당하다 앞에서는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신과 부당 이렇게 했을 때 그 불신은 시옷 앞이니까 리을이 안 떨어지고요. 부당은 디귿 지읒 앞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떨어뜨려서 부당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부단, 부당, 부동, 부득이, 부등 이거는 디귿 앞에서 지금 리을이 떨어진 거네요. 그 다음에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이거는 지읒 앞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불자가 디귿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진 경우에는 리을 떨어진 대로 적는다. 리을 반드시 떨어진 대로 적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참고 보시면, 자, 해설에 찰지다, 차지다는 원래 차지다만 맞게 했어요. 그런데 2016년이었군요. 2015년이 아니라 2016년, 2011년부터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고친다고 그랬는데 2016년에 찰지다로 그렇게 찰지다도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좀 결혼 초기에 저를 이제 착착 이제 등을 때리면서 아이고 찰지다, 찰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찰지다, 틀리다, 차지다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찰지다가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럼 찰지다와 차지다가 얼마나 뜻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하여간 찰지다, 차지다 둘 다 맞아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길다라타와 기다라타가 있는데, 자, 이거 다라타, 다, 디귿 앞이네요. 그래서 디귿, 니은, 디귿, 시오, 지다 앞에서 리을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다라타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 보시면 알다시피와 아다시피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알다시피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디귿 앞인데 왜 리을이 안 떨어지냐 궁금하실 텐데 그 기다라타, 다라타는 요거는 이제 전미사예요. 파생어니까 요건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떨어지는데 알다시피의 다시피는 어미예요. 요거는 동사.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의 활용, 그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니은 비읍 시옷, 니은 비읍 시옷이나 의오 을 앞에서만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 앞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다시피라고 적어준다. 그래서 기다라타와 알다시피는 요거는 이제 합성어와 즉 파생어, 합성어나 파생어 앞에서 떨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 리을 탈락의 경우, 용언에서 떨어지는 동사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기다라타가 되고 하나는 알다시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글 맞춤법 20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0광. 이게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보내주시죠. 그런 이제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좀 힘이 덜 드는데 이건 지금 혼자 제가 제 모습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그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게 더 좀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피드백해 주시는 게 참 이렇게 그 강의자한테는 대단히 좀 힘이 된다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많이 수업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간 지금 수업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약간 그러네요. 지금 제가 거기 성신여대까지 왕복하는데 3시간이거든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그래서 사실 이제 이동하는데 좀 많이 체력이나 이런 게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힘이 드는 게 사실은 이게 그냥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힘드는 것보다 이렇게 동영상에서 혼자 떠드는 게 훨씬 더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저 피드백 좋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 눈으로 이렇게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글 맞춤 29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표시되는 경우,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바느질꼬리가 반질꼬리가 반질꼬리가 되고 이틀날이 이튿날이 되고 섣부르다, 설부르다가 섣부르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리을이 디귿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 디귿으로 적어준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제29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경우는 그것은 디귿으로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반지꼬리, 바느질꼬리가 반지꼬리로 디귿으로 적어주고요. 사흘날을 사흔날로 디귿으로 적어주고 삼질날을 삼진날로 설달을 섣달로 술가락을 숫가락으로 그 다음에 이틀날을 이튿날로 그 다음에 잘주름을 잣주름으로 풀소를 풋소로 설부르다를 섣부르다로 그 다음에 잘다듬다를 잣다듬다로 그 다음에 잘다라타를 잣다라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숟가락이 나오네요. 숟가락은 디귿으로 적어주고 젓가락은 시옷으로 적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숟가락 그 다음에 젓가락 이게 그런데 왜 이걸 디귿으로 적어주고 왜 이걸 시옷으로 적어주냐? 요거 하여간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요게
예전에 그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그런 뭐 물론 이제 거의 한 20년 더 넘은 영화예요. 25년 뭐 30년 된 영화인데 그 이병헌이 아주 젊었을 시절에 그때 찍었던 영화인데 거기 그 영화가 이제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 이은주라는 그 여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캠퍼스 커플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요게 그 숟가락 있죠. 요거는 왜 디귿으로 그러니까 그 이병헌은 국문과고 그 다음에 이은주라는 그 여배우는 그 미술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커플이 됐는데 둘이 이제 어디 그 뭐 놀러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숟가락 젓가락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식당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야 너 국문과니까 이거 알겠다. 그 이은주 미대생이 물어봐요. 그래서 국문과 그 이병헌한테 야 왜 숟가락은 디귿으로 쓰고 젓가락은 왜 시옷으로 쓰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이병헌이 답변을 그 제대로 못하고 야 숟가락은 이렇게 이거 퍼먹잖아 이거 이렇게 퍼먹으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거 디귿이고 젓가락에 집잖아 이거 집으니까 시옷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너 국문과 맞냐고 이런 식으로 막 이은주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국문과라도 쉽진 않은데 자, 어쨌든 숟가락은 여기 왜 디귿으로 적는지 아시겠죠? 리을이 디귿으로 그렇게 적을 때는 저 29항에 따라서 디귿으로 적어준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술 두술이라고 그러죠. 원래 술가락이에요. 그 한술 두술 할 때. 그런데 그게 이제 디귿으로 발음될 때는 디귿으로 적어준다. 거기에 따라서 디귿으로 적는 거고요. 젓가락은 저 플러스 가락이죠. 그래가지고 저 플러스 가락이죠. 그래서 뒤가 이제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그것을 그 표시하기 위해서 적어주는 사이시옷이 되겠습니다. 요 시옷은 그래서 요거 리을 요건 디귿으로 적어주고 요건 시옷으로 적어준다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왜 리을을 디귿으로 적어주냐 요거예요. 왜 굳이 리을을 디귿으로 그렇게 발음하고 디귿으로 적어주는 그런 그 버릇이 생겼느냐? 이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그 리을이 가장 자음성이 약한 자음이에요. 그래서 자음성이 좀 강한 애들도 있고 더 강한 애들도 있고 자음성 같은 자음이라도 그 자음성이 더 강한 애도 있고 자음성이 더 약한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을은 이제 자음성이 약한데 우리나라는 뭐 발음을 좀 들으시면 좀 약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딱딱 끊어가지고 음절로 딱딱 끊어가지고 발음하는 거를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막 다 흘려버리잖아요. 뭐 음절 경계를 그냥 다 흘려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영어를 잘 알아듣기 힘들고요. 거꾸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들었을 때 딱딱 끊어 읽으니까 우리는 되게 편할 것 같죠. 근데 딱딱 끊어 있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되게 약간 음절 경계가 되게 명확한 언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다는 것. 서로 간에 서로 간에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을이 우리는 음절이 되게 딱딱 끊어져야 되는 언어인데 리을이 리을이 자음성이 약하다 보니까 딱딱 끊어 있는 역할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음성이 강한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딱 그 받침 리을 대신 자음성이 약한 리을 대신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딱딱 음절로 끊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습관이 들다 보니까 리을을 굳이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발음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이틀날이 맞아요. 이튿날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리을이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바뀐 대로 적는다. 디귿으로 적는다에 따라서 이튿날로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교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